2020년 7월 19일 돈 되는 주간 전략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먼저 지수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코스피 같은 경우는 2.37% 상승 마감을 했고요. 2201.19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1.35% 상승을 해서 783.22포인트로 마감이 되었네요. 자, 지난주 주간 전략 브리핑 때 제가 2200의 선을 그어드렸어요. 자, 이 2200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지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중에, 지난주 중에, 수요일에 2200을 돌파를 했다가 다시 밀렸고, 다시 금요일에, 결국은 2201이라는 그런 포인트를 만들어 놓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아직까지도 안착했다라고 말하기엔 조금 애매한 감이 있죠. 네. 이전에도 이 정도의 버퍼는 두고 상승을 했었다가 다 밀렸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2200이라는 포인트, 이 숫자를 좀 기억을 하시면서 여기서 치열하게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그래도 다행히 삼성전자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좀 뒷받침이 됐죠. 그러면서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컨택트 관련주, 그러니까 언택트, 컨택트 우리가 나눠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택트의 대장이라면 네이버라든지 이런 종목들. 근데 네이버가 이제 지난주에 네이버리네 여긴. 네이버라던가 지난주 네이버가 이제 밀렸죠. 조정을 좀 받았고, 그리고 카카오 같은 종목도 지난주에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지수를 지금 지수 시총 상위에 있는 삼성전자, 좀 아까 봤던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이제 치고 나가면서 지수가 그나마 2200을 좀 뚫어서 올라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렇고 자, 투심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에는 그래도 이제 외국인과 금융 투자권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 순매수세가 나왔습니다. 개인은 2,800억치 좀 매도를 보였고, 자, 이 금투가 사고팔고를 그러니까 연속성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지난주는 매수, 지난주 매도,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약간 왔다 갔다 했죠. 수요일 날만 좀 많이 매수를 했고, 월요일 매수, 수요일 매수, 금요일 매수. 네, 외국인도 같은 패턴을 보였어요. 보면은 월요일 매수, 수요일 매수, 금요일 매수 이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거 좀 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고가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좀 너무 높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일단은 이 수치상으로만 보더라도 이 코스피만 보더라도 지금 V자 급등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이 매물 소화, 이 구간에서 올라오는 매물 소화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이 올라온 거를 차익 실현을 하고 현금으로 만들어 놓고 다음 스텝을 바라보는 투자자도 있을 것이고, 그런 좀 신중한 위치이기 때문에 지수가 바로 급반등하기에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했죠. 요건은 요 하락을 만들었던 코로나19라는 그 키워드가 이제 우리한테서 좀 사라져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백신이 나오던 아니면 완벽한 치료제가 나오던 이런 류의 그런 뉴스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 키워드가 어느 정도 사라지는지. 그런데 지금 추세를 봐서는 당분간 혹은 올해 사라지기는 좀 힘들어 보이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좀 이슈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도 역시나 2200을 지지를 해줘야 되겠죠. 이 2200을 이제 지지를 하고
여기서도 이제 안착을 시켜주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지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770을 제가 선을 그어드렸는데 지금 770을 돌파를 해서 783.22포인트, 약 1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이긴 한데, 자, 지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피의 중형주들, 중대형주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8월에 대부분 실적 발표를 하죠. 그래서 이 코스닥은 8월에 이 770을 지지를 해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일단은 코스피 먼저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2200이라는 포인트를 지지를 하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이죠. 셀트리온이 이제 임상 실험 계획을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19일부터 승인을 받고 인체 임상에 본격 돌입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 백신 개발, 치료제 개발 같은 경우는 국책 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정부, 나라에서 하는 그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 정책과 그리고 나라에서 선정하는 국책, 근데 국책이 굉장히 더 이펙트가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책 과제 관련된 종목들은 무조건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그리고 그 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뭐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지 돼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국책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일정이 좀 러프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이들 임상에 대한 중간 결과를 확보를 하고, 자, 연말까지는 일단은 임상을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밀접 접촉자에 대한 예방 임상도 연내 실시해서 내년 1, 4분기까지 결과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래서 결과 발표가 내년 1, 4분기예요. 내년 3월경이고, 그리고 이제 내년 상반기, 2분기가 되겠죠. 2분기 내에는 치료제 개발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대략적으로 참 한 1년 정도 시간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백신은 그렇게 빠르게 개발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이 빨리 되어야 우리가 이제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보완해 나가면서 지수가 상승을 하던 시장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일 텐데, 일단 이 모습을 기대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다소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팽팽한 그린벨트 해제 줄다리기. 자,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지금 나라의 부동산 정책에 지금 굉장히 고비를 맞고 있죠. 그래서 정부가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검토 중인 서울 강남권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방안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항상 저희가 이제 어떤 사람, 그리고 어떤 큰 금액이 있으면 그 돈이 집행이 되는 곳,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자리 창출하면은 그때 들어가는 금액이 크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을 보고, 뭐 이렇다시피 이제 사람도 우리가 보자라고 하는데, 일단은 좀 보시면은 이제 이 정세균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신중론을 이야기를 했어요. 신중론.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서 그린벨트는 한번 해제되면 복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고, 자, 일단은 이 부분은 이전에 이제 서울시의 입장이었죠. 고 박원순 시장의 입장과 마찬가지이고, 자, 그런데 이제 청와대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뭐 당정이 이미 입장을 정리했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뭐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 모든 의견은 뭐 당연히 메뉴판 위에 올라갈 수 있다. 모든 정책 수단은 메뉴판 위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일단 이 부분은 이분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해제 쪽으로 좀 손을 든 것 같아요. 뭐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외에 또 누구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반대론이죠. 이 그린벨트 반대론을 펼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정치권에서도 이 그린벨트에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자, 그러면 이 그린벨트 관련된 종목들을 좀 알아두셔야지 돼요.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종목들이 좀 중구난방일 수 있지만 튈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백광산업이라는 종목을 좀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백광산업 같은 경우는 구로의 고척동 쪽에 이제 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내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광산업 살펴보시고, 그리고 SG세계물산은 이제 봉천동 쪽에 서울대에 있는 그쪽 부근에 이제 또 토지를 보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SG세계물산도 좀 살펴보시면 되고, SG세계물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좀 트레이딩을 좀 했던 종목이죠. 트레이딩을 했던 종목이고, 자, 그리고 서부 T&D 같은 경우는 뭐 드래곤시티 관련해서 그 용산 뭐 리을자인가요? 이렇게 누워 있는 리을자의 호텔,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뭐 10월달 되면은 불꽃 축제도 열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또 이제 중국인들이 오면은 많이 숙박을 하는 그런 호텔들이기 때문에 4개 호텔이 지금 묶여 있죠. 그리고 그래서 그 앞쪽에 이제 또 보시면은 좀 비어 있는 토지가 있어요. 그쪽을 가지고 있는 용산에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서부 T&D라는 기업, 이렇게 3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백광산업, SG세계물산, 서부 T&D. 그래서 그린벨트 관련해서 이슈가 나온다면 이 종목들이 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검찰이 이제 지난주 좀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그 이슈는 좀 잠잠해졌고 가닥이 잡혀 있고, 그리고 자, 아직 해결하지 않은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검찰 쪽에서 아마도 기소를 할 거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었고, 일단은 뉴스에는 뭐 JTBC 뉴스에서는 기소로 가닥이 잡혔다라고 하는데, 뭐 최근 다른 뭐 언론사를 봐서는 아직도 약간 시소 성격인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에 뭐 권고를 받아들여서 불기소를 할 거냐, 아니면은 이제까지 그런 이력이 없었지만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검찰이 기소를 할 거냐라고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달 말쯤에는 적어도 이번 달 말쯤에는 이제 어떻게 이제 재판에 넘길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 기소 여부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나오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 생각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관련 종목으로 이제 호텔 신라 우선주를 좀 매수를 해서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뉴스가 나온 이후로는 꼼짝달싹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 기소를 한다라고 하면은 슈팅이 좀 나올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좀 슈팅이 나오면은 슈팅 나올 때 좀 빠져서 현금으로 좀 만들어 두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빠지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중국 관련 모멘텀이 하반기에는 굉장히 살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수 자리를 잡아서 추가 매수를 하고 좀 보유를 하는 그런 전략을 좀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자재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드릴 텐데, 원자재 이제 뭐 해외 선물을 하시거나 뭐 이러신 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실 수 있는데, 자, 구리 가격이에요.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이 구리가 이제 보시면은, 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LME에서 구리 가격은 톤당 6,448달러를 기록했다. 그래서 지난 13일 6,571달러를 기록하며 2008년 6월 이후 2년 만에 고점을 기록한 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오탄 것 같아요. 2018년이겠죠. 2018년이고요. 자, 구리 가격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구리 가격은 경기 선행 지표로 통용돼 일명 닥터쿠퍼라고 불린다. 자, 이 구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경기 선행 지표라고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많이 수요가 있는 곳이 당연히 중국이죠. 그리고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원자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기차의 발전, 그리고 중국이 이제 다시금 공장, 중국의 공장이죠. 결국은 이제 중국이 다시 살아나면 이 구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해서 올해 초에 이제 코로나 이슈가 발발했었을 때에 구리는 좀 사놓고 우리가 좀 보자라고 했었는데 굉장히 지금 급등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도 지금 고점을 점점 만들어가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구리 가격의 상승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리가 제조업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라는 점에서 세계 구리 사용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수요가 늘어난다고 보는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분석 보도했다. 구리 가격 상승이 중국의 경기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이거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구리를 설명드릴 때 했던 이야기이고, 자, 또 한 가지의 의견은 이거예요. 뒤늦게 확산이 시작된 중남미 지역. 남미가 지금 진짜 큰일이죠. 뭐 브라질을 포함을 해서 뭐 지금 여기 나오는 국가인 칠레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잡히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중남미 지역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잠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구리의 공급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굉장히 시장 경제의 기본이죠. 수요는 있지만 공급이 줄어드는 그런 이슈.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 구리 재고량은 이달 초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생산 국가인 칠레나 페루 등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조업을 제한하면서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그래서 이 남미 쪽에서 많이 나오는 원자재들, 그 중에서 물론 이제 구리도 있을 수 있고요. 다른 원자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구리라는 원자재 가격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글로벌 시장의 좀 선행 지표로 좀 잡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뭐 중국은 이제 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미국은 이미 굉장히 급등을 한 상태죠. 여기에서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이제 구리와 좀 연결을 지어서 미리 좀 보시면 좀 시장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리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다음 주 또 이제 7월 또 중순을 지나서 하순으로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일단 시장이 빠지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이제는 더 치고 올라가지도 않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다시 현금화를 하셔서 현금을 조금 보유하시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계속해서 되고 있죠. 그래서 뭐 굉장히 한 10분의 1 정도만 실적이 호조가 나오고 나머지는 그 반대격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 좀 실적 좋은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좀 갈아타시는 걸 좀 저는 좀 추천을 드리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을 보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내일은 개인 일정이 있어서 쉬고 저는 이제 화요일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